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잘할 수 없어.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 오늘 아주 특별한 축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한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이런 날이 되면은 근데 추운데도 푸근해요, 마음이. 왜요? 오늘은 이제 초대 손님께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일단 할애가 되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초대 손님을 저희가 모실 때 이분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것에 따라서 그렇죠. 좀 이렇게 냉랭해질 수도 있고 푸근해질 수도 있는데 오늘 모신 분은 정말 푸근한 상황에 계신 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냉랭해질 만한 분위기에 있는 분을 모시는 건 거의 없어요. 아, 그렇긴 하죠. 사실 좋은 일 있을 때 네. 뭔가 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초대 손님을 모시기 때문에 2014 K리그 챌린지 우승팀 대전시티즌의 조진호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소개가 어떠셨나요? 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용은 판타스틱하고, 예, 판타스틱. 예. 굉장히 구수한 말씀으로 말문을 열어주신 조진호 감독님. 예. 옛날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옛날의 그 하나하나의 기억들이 다 조진호 감독의 머릿속에도 깊이 자리하고 있겠죠? 네네. 예. 어느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또 좀 크게 자리 잡고 있나요? 남북 단일팀 하실 때 91년에? 네, 91년 그때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위해서 어떤 한 팀이 돼가지고 세계대회 나와가지고 8강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93 미국 월드컵에 득점할 수 있는 찬스에서 골 먼저 넣었을 때. 그 중거리 슛. 예, 그게 1대1로 맞설 예. 뻔했던 일그러 예. 골키퍼와. 맞습니다. 예. 진짜 내가 욕했는데. 옛날 이야기로 옐카의 문을 아주 훈훈하게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2014 K리그 챌린지 압도적인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승은 언제 확신하셨어요? 10월 달 강원이랑 홈 경기 했을 때 3대0으로 했을 때 그때 우승을 확정한다고 생각했는데 63점 정도면 마지막 부천전에 승리하고 보면서 66점 따고 나서 그때 좀 이건 우승할 수 있는 게 되겠구나. 사실은 9월 달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 뭐 대표팀 차출 임창우 선수 그리고 서명 선수 또 청소년 대표 그리고 또 부상 그리고 경기 뭐 수도 많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 인천 아시안 게임 전에 임창우 선수가 과연 어떤 선수인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하셨었잖아요. 조진호 감독 네. 전화 드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창우가 그냥 뭐 센터백에 쓰기도 애매하고 풀백에 세우기도 애매하고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임창우가 없어서 우승이 미뤄졌어요. 네, 맞아요. 예, 임창우 선수가 그런데 사실 제가 챌린지 경기를 다 챙겨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아시안 게임에서 보니까 그런 큰 대회를 치르고 나면 선수가 부쩍 성장하잖아요. 예, 돌아와서 대전에서 뛰면서 어떻든요? 딱 갔다 와서 뭐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자신감. 금메달 땄다하는 건 자신감. 마지막 골도 넣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대전 시티즌을 자기가 또 어떤 올렸다 하는 거. 큰 역할을 했다고. 감독님은 20년 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정말 네. 아팠는데 94년 1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멤버셨잖아요. 예, 그때는 울었죠, 저는. 예, 부러우셨겠어요. 그때 뭐 금메달 땄으면 병역 혜택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렇지만 뭐 괜찮습니다. 뭐 지금 와서 후회한데. 네, 그러니까. 우승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던가요? 일단은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네.
클래식에서 우리가 또 다시 경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선수 구성 그리고 뭐 챌린저보다 클래식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좀 걱정이 좀 앞섭니다. 기쁨은 잠시. 그 챌린지와 현재 클래식의 어떤 경기력 차이는 어느 정도 레벨 정도라고 보세요? 클래식은 분명하게 어떤 템포나 어떤 그 선수들의 분포 그리고 뭐 어떤 수비력이나 그리고 예, 공격에서 어떤 결정력 같은 게 이 챌린저보다는 클래식이 한 단계 위라 생각합니다. 예. 그 수치적으로 100으로 기준으로 100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어떻게 말을 못하게 한 챌린저 한 70. 70. 네, 70 정도.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거네요. 예,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러시다면은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겨울에 한창 하셔야 될 과제는 그 30의 차이를 결국 메우는 일을 겨울에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은 대체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에 우리가 10월 달에 부상 선수 많고 좀 약간 하락세 된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면 선수층이 좀 얇다 보니까 네. 근데 클래식은 분명히 한 게임 한 게임 할 때마다 120% 어떤 그런 모든 몰입을 하기 때문에 부상 선수도 많이 나오고 어떤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선수 보강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전이 지금 선수단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효율적으로 뭔가 클래식에서 통할 수 있는 선수를 어떤 구단에서 어떤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어떤 시민 구단이지만은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을 좀 투입하게 되면 우리가 올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켰는데 또 다시 또 그 강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서로 구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아마 노력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우승했으니까 네. 예산이 좀 나오는 건가요?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준호 감독님이 챌린지 우승 감독이고 그리고 이전에는 클래식에서 정말 오랜 기간 코치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1부 리그와 2부 리그 코칭 스태프를 함께 경험한 몇 안 되는 지도자. 감독 대행도 예, 하셨고 코치도 그러니까요. 하셨고 이제 2부에서 감독으로서 우승을 이루셨는데 저희 또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어떤 시도민 구단의 현실이라든가 K리그의 어떤 운영 모습에 대한 문제인데 1부와 2부 경험을 해보시니까 이 환경적인 어떤 차이랄지 어떤 그런 동기부여랄지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하나씩 그냥 뭐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예,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간중. 예, 간중이 너무 적다하는 거. 대전 같은 예. 경우는 그래도 예. 일부를 경험했던 팀이고 나름대로 팬층이 있는 팀이잖아요. 예. 챌린지 경기할 때 몇 명 정도 오세요? 그래도 대전이 올해 그래도 성적도 좋고 우승을 했는 그런 게 팬들이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한 3,000명 정도 평균. 예. 홈경기 기준. 예, 그렇죠. 네. 근데 원정 경기는 거의 뭐 몇백 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선수들이 간중이 많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어떤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런 게 가장 좀 어떤 간중이 좀 많아가지고 어떤 클래식처럼 뭐 좀 이렇게 경쟁이 되고 선수들이 운동장에서도 마음껏 뛸 수 있게끔 한 2만 명 예. 정도가 이제 함성을 뿜어내서 그렇죠. 예. 선수들에게 길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어떤 약한 선수층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챌린저는 어떤 예산 같은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 서로가 구단도 그렇고 어떤 협회도 챌린저 쪽에 뭔가 이렇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챌린저 2부가 탄탄해야지 1부도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줍니다. 예산 배분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지금 뭐 팀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기업 구단에서 주로 코칭 스태프로 몸을 담다가 이제 시도민 구단 지도자로 또 있는데 왜 이렇게 묘한 미소를 띄워? 어떠세요? 또 지원이나 이런 그 현실적인 여건 면에서. 저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예산이 140억이고 우리 대전 시티는 올해가 20억밖에 안 되니까 이 차이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선수단 구성에만 예.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보장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투자인 만큼 뭔가 성과를 내는 게 프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 도 시민 구단에서는 조금 더 서포트하는 게 어떤 예산 같은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선수들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대전이 예전에 왜 김호 감독 시절이나 이런 시절에는 선수들 어디
숙식하고 훈련하기 환경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제는 클럽하우스가 이제는 좀 괜찮아진 생겼- 거죠? 생겼어요. 아, 예. 클럽하우스 때문에 올해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선수들이 이렇게 안정되게 훈련할 수 있고 그 전에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뭐 그때는 뭐 4길 잔디도 못 쓰고 그랬는데 지금 잔디가 지금 두 면이 또 한 면은 또 이렇게 만들어졌고 클럽하우스도 있고 따뜻한 물 그리고 선수들이 이 21세기에 따뜻한 물. 그만큼 눈물겨운 얘기네. 예, 그만큼 연약했는데 예. 선수들이 안정되게 이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 잘 먹이고 잘 예. 재우고 잘 씻기면 예. 성적이 나더라. 따스한 예. 물로. 예, 따뜻한 물. 예. 예. 선수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북돋아 주시고 잡으셨나요? 조진호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요? 그러니까 이 진심으로 선수들한테 다가섰고, 예, 그리고 선수들한테 어떤 자신감 심어주고, 그리고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어떤 타구단에서 많았는데 그 선수들을 어떤 우리 팀에 와가지고 저지되게끔 그리고 이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어요. 타 팀에서 경기를 10게임 이상 뛴 선수들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어떤 여기서 잘하게 되면 더 좋은 어떤 팀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적을 내게 되면 클래식에 우리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계속 동기부여를 줬죠. 그러니까 밀리고 치여서 예. 상처를 받았던 선수들이 많이 대전에 둥지를 튼 거군요. 네, 그렇죠. 예.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그런 예. 리더십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선수들이 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잖아요. 예. 정말 욕이 막 본능적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실수를 한 선수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순간적으로는 좀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제가 볼펜을 항상 들고 있는데 이게 제 습관이에요. 근데 예를 벤치에서 그 볼펜을 들고 있어요. 뭐 색깔 뭐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볼펜이 계속 깨졌어요. 결정인사한테 모제가 집이 던져가지고. 근데 선수들한테 절대 질책하지 않고 항상 그냥 뭐 괜찮다, 잘할 수 있다. 예, 그런 주문을 많이 했죠. 예. 싫은 소리는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싫은 소리도 어떤 저는 훈련장에서 선수들한테 분명히 잘잘못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야지 이 선수가 어떤 빨리 어떤 깨우치지. 근데 그 감정이 실려서 하는 것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예, 그런 부분에 선수들한테 나는 이런 부분에 선수들이 좋아하고 이런 부분에 싫어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는 선수 좋아하고 그리고 활동량 많고 영리하게 하는 선수 좋아한다. 볼을 가지게 되면 공격적으로 컨트롤하고 공격적인 패스를 해라. 이런 계속 주문을 하죠. 90년대 조지로처럼 본인의 모습, 그 활동량 많고 영리하고 뭐 공격적이고는 본인인 것 같아요. 예. 90년대 초반 조지로처럼만 차 이거 아니에요? 예, 지기 싫어하는 걸 선수들한테 많이 강조를 많이 해요. 송보사 기질을 좀 선수들한테 많이 심어줘요. 왜냐하면 타팀에서 그동안 이렇게 침체된 선수가 이 기가 빠지고 있는 선수들 기를 많이 불어주고. 예, 좀. 아까도 감독님 제가 무릎 얘기 잠깐 했잖아요. 9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 부상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진호 감독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영남대를 이끌고 있는 김병수 감독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발목 쪽이 많이 안 좋아서 그게 참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텐데 또 지도자로서 선수 관리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분명히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훈련하다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그냥 쉬게 합니다. 무조건 이 사람을 믿고. 20년 전에는 어떠셨어요? 참고 했어요, 참고. 네, 그냥 참고 했어요. 왜 참으셨어요? 경쟁도 있지만은 어떤 승부욕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조금 안 좋다 보니까 크게 다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선수들한테는 훈련장에서 무조건 좀 아프고 그러면 무조건 쉬는 거. 그래도 선수들은 내가 지금 쉬면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20년 전에 조진호 감독님처럼 할 거 아니에요. 예,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베스트라 그러면 그 선수가 믿기 때문에 그 선수도 저를 믿기 때문에 그냥 쉬라 그럽니다. 다음 경기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게 어떤 부상에서 회복해야지 그 다음 경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에게 딱 예. 트레이닝복을 올려서 내 무릎을 봐라. 대전에 또 가장 중요한 성공 원동력이 있다면은 또 많은 또 언론에서도 이게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만 어느 팀 이상으로 멀티 플레이어들이 네. 많은데 그 멀티 플레이어들이 사실 챌린지에는 좀 많긴 해요. 그런데 특히 대전의 멀티 플레이어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대부분 올 시즌 제목들을 했던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지도를 하셨나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전자 이야기했다시피 선수를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보는 선수들도 어떤 중앙 수비를 보게끔 훈련도 하고 그 훈련에 어떤 선수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처음에 이렇게 제가 경기장에 나가서 한 두세 가지 전술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헷갈렸어. 근데 자신감 가지고 하라. 괜찮다. 너네들은 다 할 수 있는 어떤 기술과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멀티플레이가 어떤 거냐면 경기 중에 교체로 들어간 선수보다 경기장에서 어떤 이게 적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느 자리에 서더라도 어떤 이 자리에서 한두 자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계속 시도를 했는 거죠. 한 선수가 최소 2가지 포지션 이상은 네.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네. 감독님 철학 중에 하나군요. 네,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감독이 된다면 선수들한테 이렇게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다. 가감하게 도전을 했는 거죠, 선수들한테. 그러면 최근 들어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것이 전술적 유연성인데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겠는데 전술적으로 조진호 감독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 아니 뭐 가장 뭐 선호하는 어떤 그런 전술? 기본적으로 일단 4-4-2를 좋아하는데 그보다도 저는 4-3-3을 좋아합니다. 예, 미들필드 숫자를 3명 두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가 좀 성점 3점을 따기 위해서는 가장 4-4가 가장 어떤 공격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4-4-2를 많이 썼어요. 예, 내전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이 워낙 경쟁하는 팀이 많고 우리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결과를 어떻게 목표로 삼느냐에 예. 따라서 전술이 달라지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이 라인 올리고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축구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경기를 하다 보면 이게 90분 동안 라인을 올려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을 올린다는 말씀은 최종 수비 라인이 그렇죠. 예.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그렇죠. 대한 예, 말씀인 하프라인. 거죠. 예. 하프라인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스트라이커가 하프라인까지 내려오고 이걸 정확하게 선수들한테 어떤 어중간에 서기 안 하고 그냥 내렸을 때 페널티 우리 수비지에 내려서거든 안 그러면 공격지에 올라가든 이걸 갖다 정확하게 선수들한테 최종 수비 라인과 가장 앞선에 있는 예. 공격 선수 간의 간격도 그렇죠. 예. 늘 촘촘하게. 강조하시고. 예, 예. 근데 그걸 갖다 90분 동안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라인을 우리가 하프라인 올리고 상대 이음적인 숫자를 많이 넣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되니까. 상대가 더 힘들어 하잖아요. 예, 힘들어하죠. 바로 앞에서 바로 프레싱도 하고 그런 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선수들한테. 우승하실 만하네요. 준비된 감독. 그리고 이게 잘 조직화돼서 선수들이 이 주문에만 잘 따라줄 경우에는 클래식의 기존 팀들도 상당히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의 기존 팀들과 팬들이 상당히 큰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예, 축구를 예, 보면서. 실제로 이 클래식을 아예 경험해보지 못한 선수들도 대전 시즌에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서명원, 송주환 예. 이런 선수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선수들이 그러니까 클래식 저 챌린지 처음에 시작할 때 10개 미만으로 뛰었다 하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에 내년에 가게 되면 그냥 아름다운 도전을 한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즌 운영, 어떤 선수들의 체력 안배 이런 것도 새로운 숙제겠는데요. 근데 이 올해 챌린지에서 했는 그 토대로 해가지고 예.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어디 요걸 갖다 한꺼번에 180도 바꿔버리면 선수들이 어떤 저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빼대를 가지고 어떤 내년에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 위원도 모든 축구를 다 아울러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또 분석하고 평가하는 입장에서 대전이 내년 클래식에서 제대로 승부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클래식에서는 역시 물론 이제 현대 축구에서 미드필드가 가장 중요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역시 일단 대전은 전체 11명의 조직으로 일단 승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래도 골을 넣어줄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미드필드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조직력도 중요하고 이거 다 기본 전제로 깔지만은 결국은 클래식 레벨에 통하는 만큼의 득점수가 나오느냐. 네. 그러니까 요즘 올 시즌에 조금 K리그가 득점이 덜 터진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믿을 만한 득점원들을 몇 명 가지고 있는 팀들이 결국은 좋은 성적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대전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챌린지에서 보여줬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최전방 화력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최소 한 골 이상은 확보가 돼야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클래식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대전하면은 뭐 올 시즌에 아마 가장 많은 질문이 이 주제에 관한 것일 텐데 아드리아노 선수를 아무래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아드리아노 선수를 여태까지 어떤
보신 모습,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클래식에서 또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가장 대전 팬들에게 궁금한 거는 대전이 과연 아드리아노 선수를 오랜 기간 잡아둘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대전의 호날두, 대전의 메시라고. 지금 이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 타의 추종 오프라는 거죠. 굉장히 탁월하고 운전 앞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아마 클래식에서 한 15포인트는 충분히 할 거라 생각하고, 어차피 지금 27골 걸렸으니까 뭐 주위에서 뭐 도움도 많이 좋았지만은 개인적으로 문전 앞에서 만드는 슈팅 이 감각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챌린지 상대팀의 수비력과 클래식에서 앞으로 상대하게 될 팀의 수비력은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팀에 없고, 예를 들어서 기업구단 어떤 뭐 전북이나 울산이나 수원이나 서울이나 가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어떤 그런 뒷받침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거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그건 절대 없는데. 근데 이제 아니 지금 뭐 가게 되면이라는 조건은 왜 30골 대한만큼 넣을 것이다 뭐. 그러니까 뭐 우리 구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간절하게 아드리아노가 우리 팀에 있는 걸 바라고 있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워낙 오래 잘했기 때문에, 챌린지 잘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우리 구단에서 어떤 영입을 하는데 어떤 큰 역할을 해주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 어떤 이 선수가 클래식 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아드리아노에게 제발 좀 남아줘라. 네가 필요하다. 영상 편지 한번. 아드리아노, 올해 나랑 같이 이렇게 정말 너무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 클래식에서 대전에서 한 20골 목표로 나랑 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꼭 남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드리아노, 사랑해. 아드리아노, 돈이 인생의 전부라냐. 박명희 형 말 들어. 조준호 감독님이랑 같이 하자. 예. 근데 또 이게 사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잖아요. 선수단 내년 구성이 사실 감독님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선수단 구성을 지금 머릿속에만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게 K리그 클래식도 끝내봐야 되고, 그래서 작년처럼 어떤 타팀에서 알짜배기 선수, 이런 선수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런 선수를 지금 넣기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몇 선수는 지금 어떤 네이다망이 지금 연합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스막한 눈으로 막 레이저를 뿜으시면서 그라운드를 주시하고 계시죠. K리그 챌린지에서는 정말 비교 불가 갑이었잖아요, 대전이. 이번 시즌 2위와 뭐 승점 거의 20점 정도 차이 났는데 2015 K리그 클래식에서 어마어마한 팀들과 경쟁하는 그 12팀의 어떤 시즌, 대전 시티즌은 과연 몇 위 할까요? 그래도 경쟁력 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욕심이 있다 하면 한 팀당 1승을 할 수 있는 팀당. 그럼 최소 시즌 11승 이상을 하겠다. 그게 일단 목표고, 챌린지에서 정말 힘들게 클래식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떨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은 추구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강등을 피하는 게 목표입니다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강등은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구단에서 어떤 시에서 어떤 예산 같은 것도 풍족하게 안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떤 해줘야지만이 어떤 우리가 또 다시 빼지르게 우리가 어떤 강등을 안 된다 하는 그걸 또. 한 줄 질문 3개 드리면서 마무리하는데, 자, 첫 번째 질문. 조진호에게 천재란? 노력의 산물입니다. 타고난 게 아니고요? 타고나진 않았고, 뭐 타고날 수도 있지만은 타고나더라도 노력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빛이 안 나기 때문에. 찔리는 몇몇의 선수들이 주바등처럼 또 스쳐 지나가는. 알겠습니다. 조진호에게 대전 시티즌이란? 그러니까 좌절과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도전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박수가 절로 나오는. 대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진호에게 축구란? 인생이다. 삶이다. 전부다. 가족은 뭐 필요 없는 건가요?
그 속에 가족도 속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가족도 축구와 더불어. 예. 예. 맞습니다. 아, 오늘 대전 시티즌 이끌고 2014 K리그 챌린지 멋지게 우승하면서 2015 K리그 클래식에 진짜 도전을 하게 된 조진호 감독님 모시고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 해봤는데 워낙에 직접 공 차실 때 제가 팬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준희 의원이 마지막으로 조진호 감독께 형으로서 저 형이에요? 형이에요. 아니 뭘 봐도 지금 다 형이야. 형이 지금 여기서 누가 봐도 제일 큰 형이에요. 네, 덕담한 말씀. 그 조준호 감독님 뭐과 대화를 나눠 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이 현대 축구의 조류에 관해서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걸 느껴져요. 근데 결국은 이제 축구는 또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11명 싸움이고 크게 보면은 또 선수단 대 선수단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조진호 감독의 이러한 어떤 연구와 고민이 계속되는 한 대전은 앞으로도 매우 안전한 손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진호 감독과 함께한 엘카투 117회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대전 시티즌 K리그 2014 K리그 챌린지 우승팀의 사인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대한 격려도 좋고요. 조진호 감독의 숨은 팬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엘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은 떨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대전이 목표해서. 드래프트 너무- 1순위셨어요. 네. 옛날에. 그때는 조진호가 대세였다니까. 조진호 잡으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 옷은 그래도 제일 먼저 벗어.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 20년 전 군생활 할 때가 생각이 나요. 아, 예, 맞아요. 따뜻한 물의 소중함. 그리고 또 군에서 또 선수로 또 뛰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또 실패 이후에. 실패 이후에. 예. 전남하고 대전하고 이제 내년부터 경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전남 응원하는 거죠? 멋진 축구를 보여주는 팀이. 꺼내지 마세요. 혹시 마음을 막힐까 봐. 필요하다면 한준 의원이 대전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특강 원하지 않아를 안 원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선수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뭔 소리예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